초탈과 해학. 이 같은 경지는 마침내 시속과 예절과 생사마저 초탈함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불구속이다. 달관의 경지를 주무르는 것을 이름이다. 3세기 말엽 중국의 해학가 유령은 일찍이 방 안에서 나체로 번듯이 누워있으면서 무례하다고 꾸짖는 어떤 이에게 너희가 말하는 천지는 내 집이요 너희가 말하는 집은 내 옷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옷 속에 함부로 들어왔으니 너야말로 무례한 놈이다 하고 대답했었다. 소위 세간의 예의라는 것을 비웃은 일례다. 물 외에 우유하는 초탈인의 모습이다. 이 같은 초탈은 결국 불구속을 이름이요 불구속은 쇠락이라고도 일컫는다. 쇠락이란 비견 뒤의 맑은 바람과 달빛의 경지다. 산뜻한 맛을 이름이기도 하다. 이 쇠락을 일본에서는 샤레라고 읽어 독특한 말뜻과 어감을 가지고 있다. 또 일본 문학 중의 하이카이니, 교까니, 센류니 하는 것들에 이 샤레가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세태인정을 풍자한 일종의 소설류를 샤레홍이라 부르기도 했고 또 해학자라는 이를 샤레모노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이 같은 초탈, 달관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보다도 기원전 4세기경의 중국 철학자 장자인 것이다. 그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항아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던 최상급의 해학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문장 33편 전부가 해학으로서 일체의 인의와 가식과 조작을 거부하고 냉소한 독특한 작품들이다. 그의 학문과 사상과 생활과 인격의 밑받침이 되어 있는 호방한 성정과 무한대의 상상력이야말로 대자연 그대로를 체득한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해학문학의 동양적 최고 전형을 이룬 사람이며 그대로 후세의 하나의 인간형과 사상체계를 지은 종주가 된 것이다. 한국의 역사상에서는 그에게 방불한 인물로 철학자로는 15세기 말엽의 서경덕과 문학자로는 16세기 말엽의 임재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소경이 눈을 떴으나 눈을 떴기 때문에 도리어 길을 알 수가 없어 통곡하는 것을 보고 눈을 도로 감고 지팡이를 짚고 가면 되지 않나 하고 말한 서경덕의 해학적인 이야기를 뒷날 해학문학가 박지원이 그의 환희기라는 글의 발문에 인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임재는 뒷날 그의 외손자 되는 학자요 서가인 허목이 지은 임재 행장 중에 한 말 그대로 그는 과연 법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으니 일대의 대문인으로서 기생 황진이의 무덤에 제사 지낸 이야기만 가지고서도 그 소식의 일단을 짐작하기에 족한 사람이다. 법도 밖이란 그것이 곧 초탈을 말한 것이다. 해학인은 생사를 초탈하는 데까지 간다. 비록 죽음 앞에서도 초탈한 태도와 언동으로서 남을 놀라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순간을 유쾌하게 넘기는 것이다. 16세기 초엽 한국의 시인 임형수는
왕명을 띤 사형 집행관이 사약을 가지고 왔을 적에 구태여 약을 마실 것이 아니라 목을 매게 해달라고 청하여 관원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방 밖에서 줄을 잡아당긴 뒤에 이윽고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줄은 엉뚱하게도 다른 데다 메어두고 자기는 웃으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내가 평생에 해학을 즐겨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간다 하고 마침내 사약 든 술을 마시면서도 또 한 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술은 대장 못하는 술이야 하고 웃으며 마시더라는 것은 과연 죽음 앞에서도 웃을 줄 알던 해학의 극치에 간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다. 이런 예는 18세기 말엽 중국의 문예 비평가 김성탄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가 불행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좌되어 사형을 받으면서 참 두는 본시 쾌사다. 나는 뜻밖의 이 일을 당하니 더욱 기이한 일이다. 하고 술을 마시며 웃으면서 최후를 고했던 것이다. 그보다도 더욱더 해학적인 이야기는 한국 근세의 해학가 정만서가 임종시에 어떤가 하고 위문하는 친구에게 처음 죽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대답하여 방 안에 모여 앉았던 모든 친지들조차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폭소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